네, 동호 ENCTV 시청자 여러분, 최정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부의 임성수 상무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피난시설 관련 사안 중에 피난계단에 예, 대해서 감리원이 어떤 걸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단은 뭐 지난번에도 이제 언급했지만 뭐 일반적인 계단, 그리고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순으로 해서 좀 기준이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피난 계단, 그죠? 예, 피난 계단의 설치 대상은 예. 어떻게 되는지.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2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5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또한 200제곱미터가 넘더라도 200제곱미터마다 방어구역이 되는 경우에도 제외 가능합니다. 또한 5층 이상의 층이 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층의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2,000제곱미터마다 한 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원래 설치해야 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로 설치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은 4층 이하의 층에서는 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아, 이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이게 좀 생소한 법이라 예. 가지고 그냥 건축을 하면서도 뭐 이게 판매 수행을 잘 안 하니까 이게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게 전용 피난 계단 이런 용어를 쓰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5층 이상의 층에 이제 대피자가 막 몰리니까 이래가 이제 전용으로 계단 설치해가지고 예. 또 나머지 층에서 사용하지 말라 뭐 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신세계 백화점 제가 감리했었잖아요. 했습니다. 그 왠지 그때 예. 계단이 엄청 많더라고. 아, 그때는 제가 이 전용 예. 피난 계단 이런 개념은 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도면 있는 대로 그냥 했는데 뭐 지금 설계자들이 예, 제대로 다 잘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막 전용 피난 예. 계단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용도들이 대부분 불특정 다수가 운접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상층부에 거주하는 제실자는 아무래도 피난 시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 전체 피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층부 전용 피난 계단을 설치하도록 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피난 계단 이제 우리 직통 계단과는 약간 좀 구조가 다를 것 같은데 뭐 어떻습니까 이게? 예, 지금 우리가 피난 계단의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 방학 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단칠은 창문이나 출입구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바닥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푸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마감을 위한 바탕도 포함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정전에 대비해서 예비전에 의한 우리가 조명 설비도 하여야 합니다. 넷째,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한 창문으로부터 2m 이상 이격을 해야 됩니다. 다섯째, 계단실과 건물 내부 사이에는 망유리의 붙박이창으로 1제곱미터 이하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창이 있는 예.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요, 이게. 간혹 이렇게 조명의 어떤 조도 확보라든지 이런 아, 차원에서 이렇게 어두우니까. 그렇게 설치된 그 건축물이 있습니다. 옛날 건축물에.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에서 그 계단실 쪽으로 설치하는 방문은 유효높이 0.9m 이상의 60분 플러스 방문이나 60분 방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피난 방향은 그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 쪽 방향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효높이 0.9m 이상 요 문구가 중요한데 간혹 완전 이렇게 개방되어야 되는데 손잡이 때문에 이 중공의 차질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예, 100% 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고생했던 현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은 내화 구조로서
지상까지 직접 연결을 해야 되고 돌림 계단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도둠 계단 이 사진이 나오죠. 예. 이 보니까 이게 저 사진이 저희 아파트예요. 제 아파트. 예. 제 아파트 계단실인데 이게 이제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예전에는 이게 됐나 봐요. 요새는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원형 계단 형태의 어떤 돌림 계단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사진처럼 저런 계단이 돌림 계단이라는 건 인식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법이 바뀐 건 아니고 예전에 정부 학동감사에서 피난 계단이 저런 형태의 계단이 되지 않도록 시공하라는 그런 공문을 건축사 협회에 한 10여 년 전에 전달했더라고요. 아, 맞아요. 제가 이 건축사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옛날부터 저게 이제 어떤 돌림 계단이라는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피난할 때는 저렇게 저런 형태가 있으면 아마 좀 넘어지거나 이런 그렇죠. 위험할 것 같아요. 예, 보면.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아, 이제 피난 계단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이 또 피난 계단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일단은 이제 피난 계단 구조에서 내화 구조의 벽을 구분하고 뭐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고 그죠. 근데 이 방화문 대신 우리 방화 셔터 가능한지 예전에 보면 학교 이런 데 그 계단실에 보면 방화 셔터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옛날 건물에 피난 계단에 방화 셔터 설치된 건축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피난 계단에 방화 셔터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아, 결론적으로 안 된다. 예. 결론은 왜냐면은 방화구역은 우리가 방화문 또는 방화 셔터로 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맞아. 방화구역에는 되니까. 근데 조금 전 피난 계단의 구조를 설명할 때 계단실은 창문이나 출입구를 제외한 하고는 다 내화 구조의 벽으로만 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옛날에 국토부 지리해신에 보면은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상층부 제실자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서 방화 셔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리해신 자료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방화 셔터가 이제 보면 피난하기가 힘들죠. 그게. 벽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연기 출입 연기에 그 계단실 유입이 막을 수 있지만 셔터는 아무래도 늦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이 방화 구역이라고 하면 이 내화 구조와 하고 이제 방화 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는 게 내화 그 방화 구역이고 그죠.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화 구조 또 벽과 방화문이니까 이 방화문 셔터가 안 된다. 하여튼 이런 말씀이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이것도 참 어려운데 이 실내 마감재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법규에 보면 마감재를 위한 바탕재를 포함한다. 불연재 사용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좀 한번 그 우리가 계단실 어떤 경우 이제 설계한 거 보면 이 상부에 이렇게 단열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상층이 그죠, 최상층에 이런 경우가 하면 단열재는 이제 불연재가 거의 없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조금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그라스홀 계통의 어떤 불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현장에는 가끔씩 준불연 재료로 설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자 같은 경우는 계단실 실내에 접하는 부분이 반자이기 때문에 어떤 반자만 불연 재료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고 반자 내부는 상관이 없다는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법규에 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것 때문에 단열재가 바탕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허가권자도 있고 해서 조금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단 입장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불연재 사용을 유도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불연재 사용하면 이제 더 안전하니까. 그렇죠. 뭐 이설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설이 없죠. 자, 그럼 이제 또 그다음 한번 보죠. 우리 피난 계단 이제 설치 기준 중에 이제
다른 부분의 창과 예. 2m 이상 이격돼야 예, 된다. 예. 이렇게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예. 계단실하고 이게 다 평으로 이렇게 평으로 일자로 돼 일반 있으면은 건물은, 이 2m가 쉬운데 이 우리 화면 보는 것처럼 이 계단실이 돌출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2m를 어떻게 따질 것이냐. 예. 그러니까 뭐 수평적으로 이렇게 2m 따질 것이냐, 아니면 벽체로 따지면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따질 문제죠. 것이냐, 예. 아니면 진짜 그냥 직선거리 이렇게 따질 것이냐. 이게 참 이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게 저희들이 도면을 검토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건물의 창호간 이견거리가 2m 확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저 계단실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보듯이 수평으로 2m 이상 확보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시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맞아, 보니까 맞아. 그래서 시공사나 이쪽에서는 우리가 벽체 길이로 2m 이상을 확보해도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연기나 하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을 따라 저렇게 가지는 않지 맞아,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연기 같은 게 확산 패턴은 뭐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최소 직선거리 2m 이상 확보하는 게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으로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벽 따라 가다가 바로 이제 직선거리 그죠? 이 방법이 제일 합리적이다. 하만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것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1층 피난층에 피난 계단에 있잖아요. 이 방화문이 없으면 되게 대피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문 없으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습니까? 피난층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건? 이게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방음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주 오래된 구법에는 피난층 방음은 제외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완화 규정도 없고 만약에 지상 1층이나 피난층이 하대가 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때 방문이 없게 되면은 우리 피난 계단을 통해서 연기가 유입된다면은 상층부에 있는 제실자의 피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난층에서도 불이 날 수 있다 그죠? 하중에 우리가 있으니까 그때 그러면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상층부 제실자들이 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상 1층 및 피난층에도 방음문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난층에서는 이제 우리 피난 방향으로 이제 그 방화문을 개폐를 해야 되니까 반대가 되겠네요, 그죠? 네,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건축물 내부에서 계단실 방향으로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지에 어떤 고조차가 있는 건축물에는 중간층에 피난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피난 계단의 출입문이 반대가 되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1층까지 내려가기보다는 피난층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피난층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막 이제 이게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피난 계단을 막 대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가 피난층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이게 사실 계단을 우리가 여러 층 내려가다 보면은 어디가 피난층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의 꿀팁인데 건축물 중간층에 어떤 계단실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피난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그 방화문 위에 있는 그 피난구 유도등 그게 그 원래 계단실 안에는 없어요? 예, 지금 건축물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났는 쪽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안에는 없다. 그래서 1층이라든지 피난층 앞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저는 현장에서 건축물 중간에 피난층에서 있는 경우 피난층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 쪽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로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계단으로 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계단실 내부에도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계단 상부에도 피난구 유도등을 양쪽에 설치돼 있다고? 추가로 설치하도록 저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그 피난 계단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일단 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5층 이상 또는 뭐 지하 2층 이하는 무조건 설치해야 되고
역시 방화 셔터는 안 된다. 예. 그리고 내부 마감재는 부연재, 외부 창호는 2m에서 이격돼야 되고 1층에도 방화문을 해야 된다. 이게 피난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은 뭐죠? 다음에는 계단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특별 피난 계단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겠네요, 그죠? 아,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